오늘은 90세 또는 100세 이상이지만 건강한 뇌를 갖고 살아가는 슈퍼브레인 사례와 작은 습관을 통해 누구나 슈퍼브레인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놀랍게도 피부와 뇌는 같은 외배엽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뇌가 건강하면 알아서 주름을 억제해줍니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뇌 속 노폐물은 깊은 잠을 잘 때 90% 이상 빠져나갑니다. 단락을 소리내어 읽고 세 줄로 요약해 적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뇌 부피를 10%나 키울 수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 대신 하루 10분만 걸어도 45분 유산소 운동을 한 것과 같은 뇌 건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습관을 한 번에 바꾸려 하면 뇌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회로가 망가질 수 있으니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이어서 나오는 한양대 김희진 교수님의 영상대로 여러분이 습관화한다면 치매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0분 정도의 짧지 않은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는 김재원 TV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도 판단력도 그대로인 분들, 바로 슈퍼브레인입니다. 이 이유가 습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의 김희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슈퍼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슈퍼브레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나이에 비해서 20, 30년 정도 더 젊은 뇌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슈퍼브레인이라고 네. 합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좋다 이런 차원은 넘어선 거죠? 근데 이게 원래 개념이 2009년에 노스웨스턴 대학이라는 곳에서 90세가 넘었음에도 인지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이 50에서 60대 정도로 건강한 분들을 쫙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특히 오래된 기억을 굉장히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뇌 자체가 피질이 굉장히 두꺼웠대요. 껍데기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활동, 그다음에 인지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을, 그런 분들의 특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슈퍼브레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김재원 TV에서 만났던 90대 마라토너 권오율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술활동, 심지어 네. 번역활동하고 계시고 네. 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으시고 김영석 교수님, 네. 이길려 여사님. 그렇죠. 근데 직접 뵈니까 권오율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실제로 권오율 박사님이 대화하면서 이분이 90대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총기와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셨고 네. 젊은 시절 얘기를 들었는데 명확한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사건 사고에 네. 대해서. 게다가 여전히 마라토너로 활동하시고 마라톤도 뭐 그냥 집 앞을 뛰는 게 아니라 80대에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정도니까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화면으로 그분의 얼굴을 네. 뵀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90대가 가지고 있는 주름이 얼굴에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수정란,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 이 수정란이 네. 난하를 거듭해서 기관으로 발달을 하는데 크게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발달을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뇌와 신경과 피부가 외배엽에서 같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은 사람은 뇌도 건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보톡스나 필러를 맞았을 것 같지 그런 않잖아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마라톤 하면서 외부에 햇빛도 많이 노출됐을 그러니까요. 텐데 피부가 너무 팽팽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센텐스도 굉장히 정확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 그분의 MRI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뇌는 50대 뇌보다 훨씬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도 지금 107세라고 하시지만 제가 103세 때 이제 아침마당에 모셔서 방송을 했는데 네. 심지어 재원 씨 제가 몇 분에 끝내면 돼요? 이런 질문을 하셔요. 네. 이게 아무리 방송 많이 하신 분들도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네. 그리고 저와 눈짓을 주고 받으시면서 시간 충분하지? 이 질문 내가 이렇게 답하면 되지? 이런 비언어적 소통도 그 연세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소통이라는 게 네. 언어 기반으로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소통을 100으로 봤을 때 언어적 소통은 20%고 사실은 비언어적 소통이 80%거든요. 맞아요. 요게 되는 게 네. 슈퍼브레인들의 네. 특징입니다. 특히 생방송에서는 네. 비언어 소통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뭐 교수님 짧게 부탁해요 하셔도 돼요. 뭐 네. 이런 눈짓을 이해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이른바 저희는 총기라고 하는데 네. 그분은 손색이 없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뇌인지학자들이 요새 그러한 슈퍼브레인에 대한 그러한 생활 습관이나 건강 습관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면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의 영향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네. 반드시 유전자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한데 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치매 유전자를 다 아포2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네네. 그걸 4살에 갖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미 갔어야 되는데 지금 13년째 아무 문제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런 걸 봤을 때 네. 유전자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다른 환경 인자, 다른 보호 인자들은 훨씬 더 많구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0세, 100세 그렇게 살려면 지금의 이 뇌를 고스란히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보다 더 젊으셔야죠. 지금보다 더,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몸은 노화를 하더라도 네. 뇌의 나이는 좀 늦게 들게끔 하는 노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가능하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주름 없애려고 보톡스나 필러 맞을 필요가 없어요. 네. 뇌가 건강하면 알아서 주름을
억제해줍니다. 그리고 피부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웨베업에서 같이 오리진됐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에 주름이 세로로 가면 알츠하이머 치매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뇌의 1차 신호가 주름에서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건강하면 심장 기능, 폐 기능 이런 게 훨씬 더 활발하게 젊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네. 뇌가 젊어져요. 아, 그래요? 네, 뇌가 마치 아직은 내가 젊구나라고 어. 생각을 해서 일을 더 많이 해야지 네. 내 뇌세포를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김영석 교수님,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 3, 4년 전에 뵀을 때만 해도 여전히 수영을 하고 계셨어요. 네. 일주일에 3번씩.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사시던 집의 방이 2층이었어요. 그래서 100세가 넘었는데 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비단 김영석 교수님이나 이길려 총장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아,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부분 걱정하시는 게 노년기에 내가 몸이 아프거나 네. 치매가 오게 되면 음. 내 자녀들한테 내 그렇죠. 가족들한테 맞아요. 나쁜 영향을 줄까 봐 그걸 되게 걱정 많이 하시고 언제 내가 죽을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그렇죠. 그런 걸 네.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관리를 하면 우리도 슈퍼레이저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 네네. 분들의 경우. 네,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를 점검을 하시고 제대로 잘 간섭을 해서 개입을 해서 정확한 정상 수치를 잘 유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약을 먹어도. 네, 약을 먹어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아, 네네네.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것도 계속 배우고 세 번째로는 인지 건강을 위해서 나만의 운동 습관이 있으셔요. 뭐 달리는 것도 좋고 수영도 좋고 다 네네. 좋은데 내 몸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나만의 운동법이 또 있으세요. 또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관계, 친구들 만드는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수면. 아, 네.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아요. 광자극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음. 불면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성인들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나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잘 자요. 네, 좋습니다. 등만 대면 30초 만에 잠들어요. 그 수면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뇌가 좀 쉴 때가 있을까요, 뇌가? 네, 여쭤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쉴 일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뇌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눈 감을 때까지 24시간 계속 일을 하는 그러니까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면 음. 차량에서 우리가 매연이 나오는 것처럼 뇌도 찌꺼기가 나와요. 이 찌꺼기가 단백질인데 이 노폐물이 나오면 언제 뇌 밖으로 청소가 되냐 하면 바로 깊은 잠을 잘 때 90% 이상 활성화되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뇌가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뇌세포가 파괴가 되지 않고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제대로 잠을 못 자서 수면제 같은 거 뭐 드시거나 아니면 계속 나는 깊게 자지 못한다라고 느끼면 나한테 노폐물이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나왔는데 네네. 그게 그 주사를 쓰게 되면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나쁜 단백질이 뇌에서 빠져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밀로이드가 꽉 쌓여 있을 때는 내가 평생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40대 이후는 더 심해요 하는데 네. 그 치료제를 맞고 나서는 요즘에 너무 잘 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봐서는 네네.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는 게 불면의 하나의 원인이자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치매 치료제, 뭐 치매 백신 이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치매가 80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데 네. 모든 치매는 나쁜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거든요. 네네. 단백질을 씻어내는 그 주사 중에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없애는 주사가 나왔습니다. 아. 그게 레카네맙, 도나네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 되고 있는데요. 네. 노폐물만 빼낸다고 이 사람이 모두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아니죠. 뇌세포의 연결인 시냅스도 강화시켜야 되고 뇌세포가 굉장히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되니까 위험 물질은 제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주 적절한 환자군을 선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치매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아주 초기 증상이 가진 환자분들한테만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위험 요소는 가릴 수 있지만 100% 예방은 결국은 혹 나의 일상생활 습관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 습관 중에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쇼츠에 매달리기보다는 뭐 어떤 영상을 좀 지긋하게 보고 그걸 적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지적 활동이 중요하다는 뜻인 거죠? 뇌 건강과 관련해서. 그렇죠. 네. 이제 얼마 전 2025년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US 포인터 스터디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의료 접근이 더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가기 되게 힘들어서 이 US 포인터 스터디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운동, 인지 습관, 그렇게 쓰는 습관이라든지 공부, 그다음에 식단, 마인드 식단, 혈관 관리, 사회적 활동 이런 걸 했더니 치매 발병률을 알츠하이머 백신이라든지 치매 치료제보다 훨씬 슬로우다운 시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제 질병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필요하면 약을 드셔야 되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지만 그 위험 시기에 있는 질병도하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분, 그다음에 경도인지 장애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지적 활동,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건강한 생활 습관, 좋은 수면 습관 하면은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손쉬운 지적 활동이 사실 책이 읽는 거잖아요. 책 읽기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요. 길게 읽을 필요 없이 짧은 단락을 소리내서 읽은 다음에요. 장을 끝난 다음에 한 번 세 줄 정도를 요약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뇌라는 게 집중을 오래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한 40분 정도 음. 집중하면 10분은 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분량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적어보시고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반복. 공부도 반복인 것처럼 뇌도 반복하고 깊게 생각하면 그만큼 뇌에 시냅스라는 회로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네. 필사하고는 조금 다른 거네요. 정리가 안 되는 분도 계세요. 네. 왜냐하면 이 글이 안 들어오는 분도 그럴 계시거든요. 수 뇌 있죠. 기능에 따라서. 네네네. 그러면 제가 필사를 권유드립니다. 성경 필사, 불경 필사 다 음. 좋으니까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일기 쓰시라고 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기 도저히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매일매일 생활이 똑같은데. 그럴 수 그런 있죠. 경우에는 제가 신문 사설을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84세시거든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그 노트를 다 갖고 오셨는데 매일. 매일. 처음에는 더 안 좋았어요. 부인한테 화내고 뭐 굉장히 기억력도 없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인 말씀이 내가 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신문 사설 쓰시는 거 꽤 오래 걸릴 텐데. 오래 걸린대요. 네. 근데 제가 뭘 보는 거냐면 그분이 매일매일 쓰셨는지와 그다음에 그분의 글자체를 봐요. 사실은 글씨 아무렇게나 쓰는 것 같지만 예쁜 글씨체를 만들려면 뇌의 전두엽과 전두엽에 있는 운동신경이 손에 있는 조절 능력이 다 집중하는 게 바로 글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예쁜 글씨체로 그렇게 필사도 좋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책을 소리내서 읽고 그걸 한번 요약 정리하시면 여러분의 뇌는 한 10%더 부피가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적 활동 얘기했고 사회교류 활동이 그렇게 흘러가고 운동을 한다. 네. 그럼 뭐 운동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네네. 일단 이 슈퍼브레인에 초점을 맞추는 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2019년에 WHO에서 치매를 예방하고 슈퍼레이저를 만드는 운동법에 대해서 이미 설파를 했습니다. 그게 그랬어요? 45년 프레이밍엄 하트 스터디라는 굉장히 네네.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그걸 다 총집해가지고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장기 추적 연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유산소 기본. 운동인데 기본인데 이게 중강도로 주당 한 150분 정도. 주당 주당. 일주일에. 네, 그다음에 고강도 100m 100m 달리기 75분. 그죠? 네.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강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빠른 그러한 걸음걸이로 일주일에 5일 정도 걸어라. 이게 첫 번째 수칙이고요. 유산소 운동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근력 운동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근력 운동 되게 어렵습니다. 어르신들. 쉽지 않아요. 예, 뼈도 아프시고 네네네. 관절도 아프시잖아요. 근데 이 근력 운동은 뭘로 일단은 1차로 하시면 되냐면 공원에 가보면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기구에 이렇게 안내판에 보시면 네. 어떻게 하라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거를 한 바퀴 돌고 하시고 두 바퀴 돌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근력 운동을 한 일주일에 2번 이상. 이게 체육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기구거든요. 수월하죠. 네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내 근육이 강화됐다라고 하면 시니어 헬스클럽 가셔서 PT를 받으셔도 돼요. 네네.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그걸 받았다 제 갈비뼈 골절되신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밸런스 이완 운동인데 근육과 근육 사이에 뭐가 흘러갈까요? 근육과 근육 사이에 글쎄요. 혈관이 갑니다. 근육이 굉장히 부드러워야 그 안에 있는 혈관이 이완이 잘 되고 탄력이 있어야 탄성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흐름이 되게 원활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동맥경화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손발 저림이라든지 아니면 추운 날 가면 갑자기 손이 파래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죠. 심장에서 멀수록 혈액순환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 손에 가는 혈관을 둘러싸는 근육을 완화시켜주고 스트레칭 해준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혈관도 부드러워지면서 그만큼 혈류가 빨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스트레칭 운동, 밸런스 운동은 일주일에 3일 이상, 40분 이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동작들이 또 좋죠. 네, 좋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준비하면서 척추 건강 그 박사님 얘기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을 때는 수술을 하지만 맞아. 척추가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뇌의 노폐물을 싣고 나가는 우리가 배출 시스템이 어디로 가냐면 척추를 전반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꼿꼿한 척추, 건강을 유지할 때 뇌도 맑아지고 한마디로 여러분이 슈퍼레이저가 되는 기본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해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하신 이제 지중해식 마인드 식단을 바탕으로 해서 식단 관리하시고 네.
그리고 지적 활동 충분히 하시고 또 책을 읽고 적는 활동까지 혹은 필사라도 이어가시고 그리고 적절한 사회교류 활동 이어가시고 그리고 운동을 위해선 유산소 운동과 균형 잡힌 근력 운동 함께 하셔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쭉 내 습관을 효율적으로 지켜왔다. 네. 그러면 내가 뇌 기능이 좋아졌다라고 인지하는 지표들이 나타나나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네. 우리가 체크업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은데 단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냐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인지가 떨어졌다고 하는 중년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뇌 사진을 먼저 찍는 것보다는 건강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큰 이상이 없으면 먼저 일기부터 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도 놀랍게도 6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나지 않던 단어가 떠오른대요. 그게 이제 외래에서 훌륭하다. 제가 직접 네. 체험하셨군요. 체험하는 그러한 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체크업할 수 있는 것들은 나쁜 유전자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포이 유전자 같은 걸 가진 분들은 걱정이 되시잖아요. 혹시 치매가 올까봐. 그럼 이분들한테는 머리 MRI라든지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페트 같은 거, 그다음에 인지 IQ 테스트 같은 걸 하는데 이게 자주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근데 뭐 1년이나 한 2년 정도 지나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그분들이 놀랍게도 정상이 됐어요.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치매 코호트 연구라고 해서 네. 국가에서 연구비 받아서 이 아밀로이드가 이미 쌓여 있는 정상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쭉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특별한 약을 하지 않았어요. 아밀로이드 없애는 주사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딱 이런 비약물적인 접근, 생활 개선만 하더라도 이분들의 인지 그래프가 확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장에서 정상으로 간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의사로서의 제 신념이고 그 대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던 분한테 이걸 다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네.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학교 다시 다니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내가 이 중에서 제일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한 달이나 두 달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늘려가라고 말씀드려요. 내 삶의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면 이것도 나의 뇌는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럼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콜티졸이라고 하는데 막 시험 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그 호르몬이 초반에는 집중력 이런 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4시간 계속 뭐 한꺼번에 이걸 다 하라고 하면 말하자면 2만 볼트 고전류가 계속 뇌로 흐르는 상황이 되니까 뇌 회로가 다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고 서서히 점여들고 스며들게 생활 습관을 서서히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마인드 식단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네. 너무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너무 금식해서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바꾸시는 건 오히려 뇌에는 네. 더 안 좋습니다. 교수님 말에 동의하시고 자극을 받으셨다면 어린이 그림일기 쓰듯이 네. 매일 서너 줄만 맞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네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쓰다 보면 한두 줄씩 늘겠죠 뭐. 네. 처음에 세 줄인데 나는 오늘 뭐를 먹었다로 네. 시작을 해서 네. 나머지는 감상으로 바뀌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세 줄인데 너무 임팩트 있게. 네. 네. 나는 뭘 먹었다 식단 하나 정리하시고 나는 무슨 운동을 했다 한 줄 정리하고, 정리하시고 나는 어떤 지적 활동을 했다 한 줄 정리하시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상만 추가해도 네. 크게 부담스러운 일기 뭐 새로운 식당에 가고 누구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런 거 안 써도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작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10분 걷는 사람하고 45분 정도 열심히 유산소 운동하는 사람하고 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네네. 봤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10분 걷는 사람도 45분 열심히 유산소 아. 운동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네네. 심지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45% 파킨슨 증상이 호전됐다라는 와우. 그러한 발표도 하였습니다. 뭘 하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난 낫다. 낫다. 네네. 자, 일단 시작하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아주 명쾌한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의 김희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